안녕하세요. 백운용입니다. 올해 입시는 전년도와 다른 좀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시기 전에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입시와 관련된 AI 서비스를 2개에서 3개 정도는 쓰시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정말 전문가 저리 가라 라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어떤 서비스 쓰시는지 봐보니까 제미나이나 챗 GPT 같은 범용 LLM이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입시와 관련된 LLM 서비스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쓰고 계시고, 그리고 합격생 생기부들 모아서 DB화해서 접수 판정해주는 이런 내용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버님은 이제 자녀에 대한 정보를 놓고 이제 목표 대학 학과를 말하니까 한 3군데에서 합격 확률 98% 이상이다, 이렇게 판정까지 받았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이제 도구가 많고 이렇게 판정이라든지 이런 정보가 진짜 많은데 결국 수시 6장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런 최종 판단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AI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구조적으로 못하는지, 그리고 왜 하필 대학 입시가 AI가 바로 못하는 그 지점에 서 있는지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2026년에 구글 딥마인드 연구자 톰 자하디가 발표한 논문 주로 참고했고요. 제가 2022년에 발표한 석사 논문의 진로진학 컨설팅 방법론에 대한 내용도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부터 제가 이 영상을 쓸 때 연구하고 참고한 그런 참고 문헌들, 이걸 좀 더 전문적으로 공개하는 최종 보고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도 영상 말미에 소개해 드리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학부모님들이 쓰시는 이 AI 서비스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AI가 잘하는 분야가 있으니까. 근데 이 AI의 답변 자체가 구조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 먼저 이 범용 LL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답을 주도록 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신과 비효과가 이렇다, 목표 대학이 여기인데 합격 가능성이 얼마나 되냐?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거는 지원자 중에서 1% 미만의 굉장히 훌륭한 독특한 사례입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학교생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생존 편향이 있죠. 생존 편향. 왜냐하면 합격한 학생의 생기부만 들어있기 때문에 이 비슷한 스펙으로 불합격한 데이터가 없어서, 그러니까 절반의 데이터로 만든 어떤 그런 기준, 잣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낙관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요 둘의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제 책임이 없다. LLM이 이렇게 그냥 얘기하고 쏟아내고 그냥 끝인데, 우리는 실제로 대학을 지원하고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재수를 해서 1년의 시간과 돈과 노력을 다시 들여야 되잖아요. 아니, 컨설턴트도 그거는 마찬가지 아니냐? 아니에요. 학생과 컨설턴트는 이해관계가 같아요. 학생이 잘 돼야 이 학생이 또 이제 레퍼럴을 해주고, 그러니까 소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명성이 올라가고, 그럼 당연히 이제 사업이 잘 되겠죠. 그럼 그 반대는 어떻게 돼요? 명성이 낮아지고, 학생 수가 줄어들고, 사업이 돌아가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책임이 없다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니, 학생이 있으면 그 학생의 동생도 오고 사촌도 오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학생이 한 명이 오면 그 학생의 인생 자체가 오는 거라서 상당히 이제 큰 부담감과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AI 챗봇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학교생 DB 기반 서비스에서 하는 말은 이 인간의 어떤 책임감이 빠진 그냥 덕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본론인데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인간 컨설턴트의 그런 판단의 그런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철학자 퍼스가 말한 이 인간의 3가지 추론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연역 귀납 가출한 게 인간 고도의 지적작용의 딱 그 3가지 본질이에요. 그래서 연역 귀납 가출 설명을 하자면, 영역은 뭐예요? 이제 공식적인 일반적인 원리에서 구체적인 결론을 얻어내는 거죠. 대표적인 3단 논법 뭡니까?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도 죽는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3단 논법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입시에 적용을 하게 되면 이제 대학별로 반영하는 이제 내신 과목 수가 있고 반영 방식이 있어요. 그러면 내 내신 넣으면 요 원리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배치표가 있다. 그럼 배치표는 특정 대학 학과에 점수가 있어요. 그럼 내 점수를 넣게 되면 상향, 소신, 안정, 적정, 요렇게 이제 나오는 게, 요런 게 이제 일반적인 원리를 토대로 구체적인 결론을 뽑아내는 이제 추론의 작용이죠. 첫 번째 작용. 자, 그다음에 귀납은 뭐예요?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쌓아가지고 그 사례에서 어떤 패턴, 공통적으로 나오는 패턴을 찾는 거예요. 통계나 반복되는 키워드, 이런 것들을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입시에 적용하게 되면 어떤 활동들을 한 사람들을 보니까 의예과에 가더라, 경영학과에 가더라.
그래서 이제 특정 학과 성향의 패턴을 발견하는 거. 이게 이제 귀납의 입시에 적용되는 이제 방식인 거죠. 자, 가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설 추론이고, 쉽게 말하면 어떤 단서를 가지고 새로운 원인을 찾는 탐정, 형사, 의사의 추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의사가 어떤 환자의 어떤 증상을 보고 특정 어떤 질병, 그 다음에 이제 해결책,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기존에 있는 원리, 이런 증상에는 이런 질병 기전이 있고, 요건 이렇게 해결하면 내가 적용이 되지 않는 새로운 증상이 나타났다고 치죠. 그럼 그거를 이거는 이거 때문이 아닐까라고 가설을 세우고 추론을 통해서 이게 새로운 질병을 발견하는 그런 발견의 논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시도 마찬가지예요. 경영학과 가는 사람, 의예과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고 활동이 있어요. 그리고 너의 그런 어떤 활동들을 보니까 경영학과, 의예과랑 비슷하게 연결이 되는데 또 다른 활동을 보니 이런 친구는 혹시 철학과라도 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새로운 가설을 세우고 실제 지원해서 합격을 하는, 요게 바로 이제 새로운 발견, 이 케이스 하나에 적용되는 진리를 찾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논문 하나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2016년에 구글 딥마인드에서 굉장히 유명한 연구자가 있어요. 톰 자하디라고. 이 사람이 이제 국제 머신러닝 학회 논문 하나 냈는데 제목이 굉장히 좀 도발적입니다. LLM은 can't jump, 점프를 못한다. 내용 요약하자면 이제 패턴을 찾는 귀납, 수학의 어떤 수학 원리나 공식의 형식적인 증명, 이게 이제 연역인데, 이거 이미 계산이 이제 올림피아드 수준으로 했고,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 리먼 가설이라든지 그거 이미 그걸 푸는 단계까지 갔잖아요. 지금 챗GPT 쏘리. 그런데 새로운 설명 가설로 건너뛰는 도약이 아예 구조적으로 안 된다고 논증을 해놨어요. LLM은 어떤 하나의 진리를 가지고 논리를 계속해서 더해서 증명하는 논증은 잘하지만 이게 이유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아예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LLM 자체도 이 단어 뒤에 올 수 있는 가장 확률 높은 단어를 붙여가지고 이제 문장을 만들고 글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기반으로 가는데, 이 데이터가 있다 해도 이런 귀납 시스템에서는 인과의 법칙이 아니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잘 이어지는 게 아니고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즉 할루시네이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좀 더 들어가면 이제 AI 학습 환경이 이렇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이런 사례, 이러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이런 데이터들 간의 오차를 줄여가지고, 이거 이제 경사하각법이라고 하는데, 가설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이런 추세선을 만든다. 이게 이제 AI 학습을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요 안에서밖에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런 오차를 학습할 수 있는 이런 사례들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학생의 데이터는 뭐예요? 전년에도 없었고 올해도 유일하고 앞으로도 없을 그런 유일무이한 데이터잖아요. 그러면 이 학생한테 맞는 대학 학과 전형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대학 학과 전형을 제가 이제 얘기를 해주고, 그거에 대한 성적표는 언제 나와요? 당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12월, 1월에 가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LLM은 그걸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없다. 재학습하고 누적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기계는 그냥 단순히 일회성으로 제시만 할 뿐이다. 그러면 이런 재학습 기회와 누적 학습은 누가 할 수 있냐? 컨설턴트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 컨설턴트만이. 매년 이 단독 사례 N1에 대한 가설을 세워서 수시 6장을 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채점표를 매번 받아서 실패에 대한 것이든 성공에 대한 것이든 그 경험을 누적해온 사람의 전문성만이 이 단독 사례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AI의 결과를 이 수시 6장 결정하는데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인간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을 어떻게 지도하냐, 이 현장에 귀납, 연역, 가추를 다 씁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논문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1단계 귀납이에요. 흩어진 자료를 다 모아요. 그래서 생기부 면담, 이 질적 자료를 일단 코딩을 합니다. 이게 ground theory라고 해가지고 제 질적 연구 방법론 중에 하나예요. 학생 내면에 묻혀있는 grounded한 본질을 꺼낸다. 그래서 본질을 꺼내가지고 진로를 찾는 거죠. 이 학생을 관통할 수 있는 하나의 진로 가설을 발명한 다음에 이 가설을 중심으로 해서 자녀학계 활동을 설계하고 반영식을 토대로 환산 점수를 계산해서 수시 6장을 쓴 다음에 합격 불합격으로 검증하고 이 사이클을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귀납으로 이해하고 가추로 어떤 하나의 진로 가설을 발명하고 연역으로 검증을 하는 이런 단계다. 그래서 이런 채점표가 그 프로세스를 저기 논문에 다 넣어놨어요. 여러분들 다 확인해 볼 수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추론의 영역을 나눠보면 이 입시 시장의 이 지형도가 이제 한눈에 보이는데, 지금 학부모님들이 가장 이제 접하는 것들이 이 기술형 진입자들이에요. 이제 데이터 패턴을 찾고 통계를 찾고, 그러니까 앱 웹 서비스를 개발해가지고 학생과 학부모님과 접점을 만드는데 뭐가 없다? 판단, 가추, 어떤 학생의 특정 사례를 가지고 그 학생에 꼭 맞는 대학 전형 전공을
내시를 하고 실제 학교까지 간 그 경험 자체가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반대편에 뭐가 있다? 전통적 베테랑들이 있다. 대치동이나 이런 교육 특구에 있는 실력 있는 분들 많이 계세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합격을 많이 시켜봤기 때문에 경험적 직관은 있죠. 몇 점이면 어디 갈 수 있다. 요거는 다 갖고 있는데 앱 서비스로 그거를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감이 있어도 이거를 실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보고서라든지 도구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증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귀납, 연역으로 수년간 훈련을 하는 거예요. 뭐 생기부 보고 패턴을 찾고 그 다음에 이제 배치표 돌려서 이거 통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역량 다 갖고 있어야 되고 대학별 내신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통계적으로 가장 이제 최선까지 추론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거기에 유형별로 내신이 나뉘는 거 어떻게 나뉘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요 귀납과 연역의 도구를 가지고 실제 이 학생한테 적용하는 새로운 가설 추리, 탐정의 추리를 토대로 어떤 대학 전형 학과가 맞을까라는 그런 경험을 실제 한 사이클을 돌려보고 성적표를 받아보고 실패를 개선하고 합격 사례는 강화하고 이렇게 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포함된 사람이 정말 극소수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학부모님들 보고 놀라는 건 뭐냐면 본인이 실제로 여러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귀납을 하는 거죠. 여러 서비스의 체험을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내신 넣고 데이터를 대조하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진짜일까? 일 것 같은데? 라는 가설을 세워서 제 가이드북을 받아서 논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스스로 이제 검증을 마치고 식별하고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찾아온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렇다고 이제 AI 쓰지 말자 이 말은 절대 아니에요. 귀납과 영역은 AI가 더 잘하기 때문에 AI한테 맡기고 그래서 이건 전 무료로 풀었지 않습니까? 뭐 내신 계산기, 입결 탐색기, 배치 상담 이런 것도 어세기 툴스에 제가 다 무료로 풀었어요. 이거는 이제 점점 더 생산의 비용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 좌표를 탐색하는 건 무료다. 돈을 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냥 계산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파는 것은 뭐냐? 단 한 명의 학생을 위한 책임이 붙은 최선의 가설을 발명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실은 컨설팅을 할 때 딱 이 가추 판단을 저한테 구매하시는 겁니다. 애당초 이거 무료 이거 공개할 때 주변에 다 말렸어요. 근데 가짜는 요 도구를 만들어서 공개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공개하는 순간 그 실력이 시험대에 오르니까. 그래서 누가 그거 쉽게 카피해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진짜만이 이 실물을 먼저 보여줄 수 있다. 마음껏 써라. 마음껏 가져가라. 왜냐하면 AI가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는데 진짜 인간이 담당해야 되는 영역은 바로 이거기 때문에 책임이 붙은 최선의 가설을 발명이기 때문에 다 써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 질문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잘 아는 변호사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정말 거의 그 변호사 수준까지 온다. 왜? LLM을 통해서 초안이나 전략 같은 걸 다 만들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변호사들은 이 90%, 85% 수준으로 오는 그 위임인들보다 5%, 10% 한 끗 차이를 더 보여줘야 된다. 그게 이제 변호사 업계에서는 이제 재판에 가서의 어떤 순간적인 판단, 그런 걸 많이 해본 그 경험을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입시 컨설팅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90%, 85% 수준으로 이제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다 가져온다고 지금 보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입시 컨설팅이 보여줄 그 한 끗의 차이는 뭐냐? 대학 합격뿐만이 아니고 그 대학 합격부터 그 뒤로 취업을 하고 연애 결혼을 하고 주택을 구매하고 출산을 하고 자녀 교육을 하고 자산을 축적하고 하는 이 모든 인과관계의 이 사슬에 첫 번째 뭐가 있다? 대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 합격은 물론이고 이런 향후 인생의 행복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주는 거죠. 대학 전형 학과를 정하면서 그런 취업과 인생의 장기적인 커리어까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입시 컨설팅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제 큰 돈이 걸린 소송, 잘못하면 감옥 가는 이런 거에 LLM으로 하지 않겠죠.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데 수술을 해야 돼. 근데 그 수술을 LLM한테 맡길 거예요. 그 수술을 여러 번 집도해본 의사한테 맡기겠죠. 그래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수시원서 6장도 되돌릴 수가 없고 인생에서 단 한 번뿐인 그리고 향후의 어떤 인생 모든 길을 결정짓는 첫 번째 인과관계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입시 컨설팅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금 슬라이드를 보시면 요 밑에 이제 참고 문헌들이 있잖아요. 요 참고 문헌들에 대한 내용을 제가 전문 보고서로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대입 판단의 경제학
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Executive Summary 있고, 그다음에 현상이 이렇게 되고, 이론이 이렇게 되고, 소비자 행동은 이렇고, 방법론과 결론이 이렇게 된다, 참고문은 이렇게 된다, 전문 보고서를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관련된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아시고 싶은 분들은 영상 밑에 있는 더보기란을 참고하시거나, 여기 어센틱 마인드 홈페이지에서 스터디 여기 사이트 들어오시면 보면 전문 보고서 섹션이 있어요. 그래서 전문 보고서 여기 게시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서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계산은 무료로 가져가세요. 어센틱 툴스의 도구 제가 다 공개해놨어요. 단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 생기면 이 영상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